이번 주제는 엡실론 델타 논법 얘기를 할 건데, 이제 수열의 수렴 정의와 함수의 극한 정의,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, 일단 함수의 극한, 아니, 수열의 극한 먼저 얘기를 좀 하면, 수열 xn이 L로 수렴한다. 이 말의 정의를 하면 이미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데어리스트 n 엡실론 내추럴 넘버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n이 크거나 같다 n 엡실론이면 xn과 l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다. 요게 정의가 되는데, 요 정의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, 충분히 큰 항 이후로는 모든 xn이 l에 가깝다. 이 가깝다의 기준. 얘 기준이 되는 값이고, 엡실론보다 차이가 작다 하는 그 가깝다는 기준을 제시해주면, 특정 항이 있어서, 특정 항 이후 모든 항이 요 L과의 차이가 L과 가깝다,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으면 되는데, 고등학교 때식 표현으로 하면 n이 한없이 커지면 xn이 한없이 L에 가까워진다 라는 말을 하는 건데, 이 한없이 L에 가까워진다라는 말이 좀 이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좀 엄밀하지 못하기 때문에, 이 가까워진다의 기준을 제시해주면 요 n이 얼마나 커져야 되는지 하는 그 특정 항이 나와야 된다. 요게 수열의 극한의 정의고, 그러면 이런 좀 엄밀한 정의를 왜 쓰냐 하면, 이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수열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그냥 이제 기존의 방법 고등학교식으로 이제 해결을 해도 되는데, 굉장히 독특한 수열인 함수 같은 경우를 제시해주면, 수열 예시 말고 이제 뒤에서 함수의 예시를 좀 들 건데, fx를 x제곱, x가 유리수, x가 무리수, 요런 경우는 사실 이제 좀 표현하기가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, 엄밀한 정의를 내려줌으로써 연속성, 요런 얘기를 좀 더 이제 확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런 정의를 좀 채택을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. 예시를 하나 한번 들어봅시다. xn을 n 제곱 플러스 2n분의 n 제곱 플러스 3n 이라고 합시다. 자, 그러면 얘가 1로 수렴함을 보여라, 요런 문제를 낸다고 하면, 자, 엡실론이 주어진 양수라고 하자.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를 푼 포인트는, 그러니까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이런 n 엡실론이 존재한다라는 걸 보여야 되는 거니까, 얘는 우리의 설정이 아니라 남이 주는 값이고, 요거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값. 그러니까 남이 뭔가 이제 뭔지 모르는 양수를 줬을 때, 그 양수, 이거 변수처럼 생각하면 되겠죠. 이 변수에 대해서 그 변수에 대응되는 어떤 값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값.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얘가 수렴한다라는 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다.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건데, 자, 요 문제를 푼다고 합시다. 그러니까 누군가가 뭔지 모르는 양수 엡실론을 줬다고 했을 때, 얘가 1로 수렴한다라는 걸 우리가 보이기 위해서는 요 n 엡실론에 대응되는 값을 찾아야 되는 건데, 요거는 그냥 부등식을 세워놓고 좀 풀어보면 이제 찾는 테크닉이 조금 나오게 됩니다. 자, 얘가 주어졌다고 하자.
여기서 요 문장으로 보통 시작을 하면 됩니다. 그래서 그러면 뭘 해야 되냐?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, 자, 여기서 이제 풀이는 잠깐 냅두고 옆에 이제 식 정리를 좀 해보자 하면 n제곱 플러스 2n분의 n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1. 이 부등식을 정리해보면 얘가 n제곱 플러스 2n분의 n제곱 같이 사라지고 3 마이너스 2n. 그러면 부등식 얘가 뭐보다 작다라고 해야 되니까 얘보다 큰 녀석이 그 무언가보다 작다, 이런 식으로 얘 큰 무언가가 작다 엡실론이 되도록 이 큰 무언가로 단순화 시켜주면 됩니다. 이거는 요게 이거에 대응되는 정확히 딱 맞는, 그러니까 얘가 n 엡실론 항부터 모든 항이 이렇게 된다, 이걸 찾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항이 있어서 그 항 이후로는 다 그렇게 된다, 요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요거를 굳이 풀어서 역함수 찾고 이러는 게 아니라 얘를 적당히 단순화 해주면 문제를 풀게 되겠죠. 자, 그래서 어떻게 하지만 분모가 작아지면 전체가 커지니까 분모는 n제곱으로 단순화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분자를 키워줄 건데 지금 이 절대값이 들어있으니까 이거는 2n-3이라고 할 거고 n은 되게 커질 거니까 얘를 2n으로 바꿔주면 충분히 단순하게 볼 수 있겠죠. 요거는 좋습니다. 일단은 그래서 n이 1일 때는 성립 안 하나? 아니지, 1일 때도 성립하고 2일 때도 계속 다 성립하네. 자, 그래서 여기 됐고, 그러면 얘가 다시 n분의 2가 되고, 얘가 작다 엡실론이었으면 좋겠으니까 n이 얼마보다 컸으면 좋겠냐면 2 엡실론분의 1보다는 컸으면 좋겠고, 여기서 이게 꼭 자연수일 필요가 아니라 있는 건 아니고 어떤 상수이기만 하면 되는데, 요거를 자연수로 택하는 테크닉이라고 하면, 자, n 엡실론은 2 엡실론분의 1 가우스 함수에다가 플러스 1 자, 엡실론은 그러니까 양수니까 지금 얘는 일단 1보다 큰 어떤 자연수, 1보다 큰 정수니까 자연수가 되는 거고, 고등학교에서는 0을 자연수로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넘어갑시다.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닙니다. 자, 그래서 n 엡실론이라고 하자. 그러면 스몰 n이 크거나 같다 n 엡실론이면 절대값 n 제곱 플러스 2n분의 n 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1은 얘는 절대값 n 제곱 플러스 2분의 2n 마이너스 3이고, 얘는 작거나 같다 n분의 2고, 그러면 요렇게 뒀고 요렇게 뒀으니까 얘가 다시 크다 n 엡실론분의 1이고 2고,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, 아니 잠깐만, 크거나 같다고. 그러면 이거 단번에 엡실론으로 비교를 할 수 있냐면, 되지. 여기서 얘가 크거나 같다 2 엡실론 분의 2, 가우스 함수에 대한 간단한 부등식을 쓴 거죠. 자, 그래서 얘가 정리하면 엡실론 맞지? 오케이. 자, 그래서 됐어요. 자, 엡실론보다 작아지도록 하는 이 n 엡실론을 찾았으니까 문제가 풀렸다.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건데,